네, 반갑습니다. 신길 1구역 주민 여러분. 오늘 9월 28일 아침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길 1구역에서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박종덕 위원장입니다. 저희가 어제하고 그제 양일간에 걸쳐서 동의서를 진구했어요. 진구했는데 어제는 특히 이제 사무소 개소식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동의서를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약 10%를 훨씬 초과하는, 무슨 10%냐? 약 600명 기준으로 했을 때 10%예요. 그래서 아직 조합원 숫자 정확히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대충 600명 기준에서 10%를 훨씬 상회하는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밝힐 수가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받았고, 그걸 저희가 조만간에 서울 응보구청에 제출해서 사업 설명회, LH로부터 사업 설명회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이 잡히면 저희가 다 정확히 공지하겠습니다. 참석 범위는, 참석 인원수는 지금 제한이 되어 있어요. 일전에 10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코로나 확산 속도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50명까지 참석 가능한지, 그건 또 LH 측하고 또 협의를 해야 돼요. 현재 일전에 저희가 불과 며칠 전 24일날 만났는데 그때는 10명까지밖에 참석이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참석 범위 그렇고, 두 번째, 저희가 동의서는 일단은 10% 이상을 진구를 했기 때문에 요건은 이미 완성이 됐죠. 10% 이상 진구되면 가능하다 했기 때문에. 근데 10% 그야말로 최소 인원수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저희 목표 인원이 70%까지 받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과연 70%가 달성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타 사업구역 획정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업구역 있잖아요. 어제도 제가 이야기 들었었는데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 한쪽에서 누군지 아실 거예요. 제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쪽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제가 봤을 때는. 자, 근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 저희 신길 1구역의 특수성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한 소리예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누차 얘기 드렸지만 저희는 이번 공모 재개발 사업 후보지 중에서 4순위예요. 4순위. 1순위는 조합이 설립된 지역, 2순위는 도정법상 추진위가 설립된 지역, 3순위는 정비구역이 지정된 지역, 저희는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 그래서 당초에는 사업 대상에서 빠진 거예요. 빠졌죠. 근데 나중에 8월 4일날 다시 겨우겨우 들어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왜 빠졌냐? 법적으로는 여러 가지 취약하기 때문에 빠진 거예요. 공무원들이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당시 주택공급난이라든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서울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정비구역 해제 지역도 포함시키는 게 낫겠다라는 여론몰이에서 할 수 없이 집어넣은 겁니다. 그런 여론몰이에 제가 좀 앞장을 섰고요. 그런데 이런 법적인 취약성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문제를 하는 데 있어서 민원 소지가 없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돼요. 왜냐하면 민원 소지가 있다 보면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비화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저희는 이 사업 자체를 못 할 수가 있어요. 네. 왜? 이야기 들었잖아요. 저희는 정비구역이 해제됐기 때문에. 도정법은 조정법,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이죠. 이 법의 출발점은 제 스타팅이 정비구역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정비구역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돼야지 그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조합을 설립하든 추진을 설립하든 뭘 하든 간에. 근데 저희는 정비구역이 해제됐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원점이에요. 원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빌라가 들어설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빌라 지을 수 있습니다. 지으려 그러면.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세 군데의 지역과 달리 굉장히 법적인 취약점을 보완해서 사전에 민원이 발생 안 되게끔 일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렸다시피 준주가 아시죠? 신길 대시장 입구에서 서울부동산 앞에까지 그 거리 약 7, 80m 거리 상으로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일부 구간, 그러니까 서울부동산 쪽에서 칼국수, 그다음에 건강치과,
뭐 이쪽 한 상가 네 동인가 있어요. 그 구간에 대해를 정비구역에 포함시킬 것이냐 여부도 저희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소유주들하고. 근데 어제 마침 소유주 관계되시고 오셨어요. 동의서 때 오셔가지고 이미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반대 의사를 이미 피력을 했어요. 그런 의사도 피력했고 지금 송모 씨가 뭐 주장한 나는 아예 끝까지 지금 11층 빌딩, 뭐 10층 빌딩 신협 건물 그 끝부분까지 다 이제 들어가는 거돼 있는데 참으로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사업구역 정방향으로 짜지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여타 향후에 민원 소지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요. 그분들이 반대하고 저희 추진사무소 쫓아가고 서울시 쫓아가고 그러면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점을 아셔야 돼요. 저희하고 누구 차이겠지만은 다른 세 개 지역하고 동일한 선상에다 놓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저희가 그렇지만 법적인 취약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 법적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중에 서울시에서 주택공급 활성화 특구 지정하는 문제 있죠. 그걸 3단계에서 하는데 정비구역 의제 조항 있죠. 근데 사실은 이거 원래는 제일 처음에 가야 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가야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일단 프로세스 중에서 제일 나중에 돼 있는데 항상 그래서 우리는 민원 소지가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런 방향으로 문제를 처리해야지 이게 원만히 갈 수 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우리 지금 대다수의 찬성하신 분들은 이 단톡방에 특히 들어와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재산권 증식을 수호도 수호지만 재산권 증식에 염두에 두고 있죠. 근데 재산권이 오히려 손해본 듯 이런 분들은 재산권 수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분들은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의사도 나름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우리가 6월 달에 해당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해당 도면에 대해서 이렇게 공지를 했는데 그분들의 반대 의사를 무릅쓰고 준주거지 말합니다. 준주거지. 일부러 포함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로 인한 민원이 야기됐을 때는 그 누구도 감당을 못해요. 자, 그래서 충분히 이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번 LH와 사업 설명회 때 질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 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미리 서둘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어떤 일을 하는 데서는 내 입장과 다른 사람 입장, 반대되는 사람의 입장도 충분히 수용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대안을 제시하고 해법을 제시하고 설명하고 해명하고 이렇게 해서 일 처리해야지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냥 일방적으로 자기 멋대로 해버리면 그 당시에 될 것 같지만 나중에 역풍을 맞아요. 역풍이 맞아버리면 그게 안 하니보다 못한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신길 6구역에 20년 동안 이 모양의 꼴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점을 충분히 좀 아시고 판단해야 된다.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저희는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후에 LH와 사업설명을 하게 되면 충분히 궁금한 점, 또 좀 사업구역 도매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논의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사전에 잘 우리가 검토를 해서 미리 보완책을 강구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더 클래식이라고 노바세타소 아래 있는 빌라들을 포함시킨 이유도 그런 점 때문이었어요. 그 아파트가 35층으로 지어진 와중에 그 빌라들이 저망권이 침해되고 소음, 분진 여러 피해를 호소할 거 아닙니까? 바로 옆인데 그분들이 민원을 넣으면 공사 진행도 안 될 뿐더러 사전에 민원을 넣어버리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포함시킨 겁니다. 그분들은 또 이종 주거지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 그 상가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의 동의나 의사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막 선을 그어가지고 집어 넣어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재산이 가령 그린벨트 아시죠? 그린벨트 일방적으로 선을 그어가지고 포함시키면 여러분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다 반발하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령 원한다. 나도 사업구역 내 팽팽히 원한다. 그러면 당연히 하겠죠.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은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한 90%, 99%예요. 제가 지금 어제도 타진했어요. 어제도 의사를 타진했는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굳이 그것을
일본 선을 그어가지고 사업계획에 편입시켜가지고 문제를 야기할 필요는 없다. 충분히 의사를 존중해주고 따라서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자,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시고 오늘 제가 제출하고 사전 의향서를 제출하고 또 이후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10%는 받았지만은 10% 갖고는 사실 택도 없어요. 그래서 좀 더 많은 도기서를 진행하겠고 항상 어떤 일을 추진하는 데서 법적인 부분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법적인 부분을 최우선하고 민원 소지가 없는 방향 이야기했죠.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고 많은 분들이 이 사업으로 인해서 도움을 받고 경제적으로 좀 증식하는데 재산 가치가 증식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동영상은 이 정도에서 찍게 하겠습니다.